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 20년을 같이 일한 동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알고, 습관도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압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이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걸렸을 때입니다. 유산 앞에서 형제가 원수가 되고, 투자 앞에서 친구가 사기꾼이 되고, 퇴직금 앞에서 회사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돈이 알려줍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의 가면을 벗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본성, 5가지.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1970년대 말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5 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밥상에는 항상 5명이 둘러앉았고 명절이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막내가 40이 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낡은 집 한 채와 작은 땅떼기 하나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한 채가 문제가 됐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값이 오른 겁니다. 갑자기 그 낡은 집이 몇 억짜리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5 남매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이좋던 형제들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명절에 같이 웃던 얼굴들이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밥을 못 드셨습니다. 돈이 오기 전까지 그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돈이 온 후에 그 가족은 진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5가지 인간의 본성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성, 인간은 손해를 이익보다 2배 더 크게 느낀다. 5 남매 중 큰형 대식은 평생 맞이로 살았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가장 많이 냈고 제삿밥도 제 집에서 차렸고 동생들 결혼식에 축의금도 제일 두툼하게 넣었습니다. 말없이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형은 맞으니까 집에서 살았잖아. 우리는 나가서 고생했어. 대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해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부모님 모신 게 잘못이냐? 내가 돈 더 쓴 게 억울하지도 않냐? 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도 억울해. 형은 부모님 곁에 있었잖아. 서로가 억울했습니다. 서로가 손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둘 다 손해라고 느끼는 걸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는 고통을 약 2배 더 강하게 느낀다고요. 10,000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00원을 잃는 고통이 2배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라고 합니다. 이 본성은 유산 앞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대식은 생각합니다. 내가 낸 병원비, 내가 차린 제사, 내가 쓴 돈들, 그게 다 손실로 느껴집니다. 동생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집을 못 받은 것, 내가 부모님 곁에 있지 못한 것, 그게 다 손실로 느껴집니다. 이익은 잘 안 보이고 손실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받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손해받는지만 계산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식은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맞이로 산 게 뭔지 모르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래도 부모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잖아요. 그게 돈으로 환산이 돼요? 대식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실 회피는 논리로 극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니까요. 돈은 이 감정을 수면 위로 끄집어냅니다. 평소에는 참고 넘어가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억울했지만 말 못했던 것들, 돈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들이 전부 계산서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성입니다. 인간은 손해를 이익보다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돈은 그 감각을 가장 날카롭게 깨웁니다. 두 번째 본성 인간은 공정함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먼저 만든다. 둘째 딸 순이는 항상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오래 다녔고 살림도 알뜰하게 했습니다. 감정보다 논리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유산 문제가 생기자 순이가 나섰습니다. 우리 공평하게 나눠요. 5등분하면 돼. 그런데 잠깐 뒤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그동안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 기간만큼 빼야 하고 막내는 결혼할 때 엄마한테 돈 받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빼야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순이 씨는 결혼할 때 받은 거 없어요? 순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달랐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공정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공정함의 기준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이는 진짜로 공정함을 원했을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정함의 기준이 어딘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순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집안일 분담을 각자 추정할 때 두 사람의 합계가 항상 100%를 넘는다고 합니다. 남편도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것은 크게 보이고 상대가 한 것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돈 앞에서 이 편향은 극대화됩니다. 내가 손해본 것은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이익을 본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상대가 손해본 것은 작게 보이고 상대가 이익을 본 것은 크게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5남매가 각자 공평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5명이 말한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5가지 기준 모두 그 기준을 말한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기준이 항상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본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나는 공정하게 보고 있어라고 확신하는 순간 상대의 관점을 들을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공정하다고 믿으면서 싸우는 가장 지독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본성입니다. 인간은 공정함을 원하지만 그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돈은 그 기준들을 전부 한자리에 꺼내놓게 만듭니다. 세 번째 본성 인간은 갑자기 생긴 돈 앞에서 평소의 자신을 잃어버린다. 셋째 아들 민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났고 누군가 어려우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유산 문제가 커지면서 민준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우리 싸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형이 단독으로 등기부를 떼어갔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민주는 변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제들 몰래 집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제 편 들어주셔야 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민주는 스스로도 그 말을 한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을 요구하다니 평소에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자원 위협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원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평소와 다른 자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설명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자원을 지키지 못하면 죽었습니다. 그 본능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온화하고 넉넉한 사람도 자신의 몫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관대했던 사람이 인색해지고 솔직했던 사람이 계산적이 되고 따뜻했던 사람이 냉정해집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 모습도 그 사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사람도 진짜입니다. 돈이 특정한 자아를 꺼낸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민주는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한테 편을 들어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 민주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경험이 민준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나도 돈 앞에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자신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다시 그 본성에 끌려갑니다. 돈이 알려준 겁니다.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민준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것이 세 번째 본성입니다. 인간은 갑자기 생긴 돈 앞에서 평소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온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돈이 알려줍니다. 네 번째 본성 인간은 돈이 없어질 때 진짜 관계가 보인다. 넷째 정숙은 유산 문제에서 가장 조용했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동안 정숙은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밥을 챙기고 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배가 끝난 뒤 정숙이 받은 몫은 형제들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싸우는데 에너지를 안 쏟았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정숙아, 너 손해봤다. 왜 가만히 있었어? 정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기간에 어머니를 얻었어.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가장 심했을 때 정숙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바빠졌습니다. 잘 나갈 때는 어울리자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유산 문제로 서먹해진 그 형. 유산 문제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잘 안 하던 그 형이 조용히 전화를 했습니다. 정수가 밥 먹었냐? 그게 다였습니다. 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전화에 울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질 때 혹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야만 비로소 보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진짜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상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해당합니다. 어려운 친구 곁에 내가 있었는가? 돈이 없어진 사람을 내가 외면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진짜였는가? 돈이 없어질 때 보이는 것은 상대의 본성만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도 함께 드러납니다. 정숙은 나중에 그 형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그때 왜 전화했어? 형이 말했습니다. 유산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했더라. 근데 그 말을 어떻게 꺼내나 싶어서 그냥 밥 먹었냐고 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가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좋았어. 돈 문제로 갈라섰던 두 남매가 돈이 없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본성입니다. 인간은 돈이 없어질 때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봅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다섯 번째 본성 인간은 돈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드러낸다. 막내 성우는 다섯 남매 중 가장 돈에 집착했습니다. 형제들이 보기엔 성우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부분에서까지 따지고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호사 상담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뒤에서 말했습니다. 성우가 원래 저렇게 째째했나? 그런데 성우의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평생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뭔지를. 성우는 어릴 때 집이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을 때 자기만 찢어진 신발을 신었던 기억. 소풍날 도시락을 못 사간 기억. 그게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돈에 대한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유산 앞에서 폭발한 겁니다. 성우가 탐욕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무서웠던 겁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까봐.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은 외로움이나 존재감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쉽게 빌려주는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판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해의 도구입니다. 성우의 집착을 저 사람 욕심쟁이로 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저 사람이 무서운 게 뭔가로 보면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남매의 싸움을 지켜본 어머니는 사실 아무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화 안 나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아이들이 뭐가 무서운지 알아. 대식이는 평생 맞이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섭고, 순이는 불공평하게 무시당할까봐 무섭고, 민준이는 바보 취급 당할까봐 무섭고, 성우는 가난해질까봐 무서운 거야. 다들 자기가 제일 무서운 걸 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싸움 속에서 돈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본성입니다. 인간은 돈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가지 본성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인간은 손해를 이익보다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둘째,
인간은 공정함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먼저 만듭니다. 셋째, 인간은 갑자기 생긴 돈 앞에서 평소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넷째, 인간은 돈이 없어질 때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다섯째, 인간은 돈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5가지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식의 손실 회피, 순이의 자기중심적 공정함, 민준의 자원 위협 반응, 성우의 두려움. 이것들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본성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상황이 그것을 꺼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두려움이 그 순간 나왔다고. 그 두려움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오래 있던 거라고. 이 생각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시각이 생기면 적어도 내가 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게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본성이 나오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돈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있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돈은 우리를 판단하려고 이 본성들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5남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서먹한 사이도 있고 명절에 얼굴을 보면 불편한 기억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왔을 때 5명이 다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화해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였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대식이 막내 성우한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진짜 얄미웠다. 성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형도 얄미웠어. 그리고 둘이 웃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하나로 무언가가 조금 녹았습니다. 돈이 갈라놓은 자리를 결국 사람이 다시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떠오르셨나요? 돈이 알려주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를 실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돈 앞에서 달라진 누군가를 보셨다면 그 두려움을 먼저 읽어주세요. 그리고 돈 앞에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그 두려움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게 어른이 돈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